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뇌와 청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뇌 피질에서 그 음성 언어나 문자를 인식하는 과정은 시각인 경우에는 1차 시각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감각 언어 영역인 베로카 영역, 그리고 이제 내측 세로다발을 브로카 영역으로 운동 언어 영역으로 넘어가서 보안 운동 영역하고 연계해서 결국은 발음을 하게 되고 우리가 문자를 읽게 됩니다. 그러나 이어서 중요한 것은 대뇌 피질에서 주로 하는 것은 그 음소를 이해하고 그래서 언어적 의미를 획득하는 그런 고차적인 과정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청각에서 소리를 어떻게 포착하는가, 이번 시간에서는 그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각의 진화를 쭉 보면 청각은 물고기의 척선 시스템에서부터 진화되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고기의 척선 시스템에 있는 유모세포가 최종적으로 포유류, 영장류에 와서 달팽이관 내에도 있고 그 정전기관에도 있고 이러한 그 물고기 척선기관에 있는 유모세포를 쭉 추적해가면 하나의 세포가 어떻게 소리를 포획할 수 있는가 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세포가 소리를 포착한다. 소리를 내면화하는 과정, 신경적으로 내면화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그 영장류에 있어서 그 청각하고 정전기관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흔히 배웠던 그 세방고리관이죠. 달팽이관이 대략 그림을 그리면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달팽이관과 세방고리관을 말씀드리면, 이쪽에서 이거는 방규관이죠. 한자로 방규관이라 하고 우리 포유동물로 오면 이제 세방고리관이 되죠. 세 개가 있죠. 세반고리관. 요 세 개의 직각 형태로 고리 형태로 되어 있는 요 세 개의 관 형태에서 우리가 그 머리에 의한 그 가속 운동, 회전 가속 운동을 검출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쪽에 이렇게 어떤 주머니 형태로 된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머니 형태로 된 이 부위 이름이 낭형낭이라 하고 주머니 형태로 되어 있죠. 낭형낭 있고 그 다음 부위가 조금 발생학적으로 좀 다릅니다. 있는 것이 이 부위가 구형낭, 그러니까 공처럼 생긴 구형낭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음을 디텍트하는 그 달팽이관은 구형란에서 이렇게 돌기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돌기 형태로 이렇게 나와서 이 관이 이제 우리가 그 흔히 이야기하는 달팽이관이 되고, 이것을 와우관이라고도 하죠. 와우관이라고, 달팽이관. 그러면 이 전체를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 하느냐 하면 전정기관과 청각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위쪽은 이제 정전기관이고 아래쪽 달팽이관은 이제
청각을 프로세스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인 그 펑션을 보면, 그러니까 낭형낭, 이게 이제 다른 우리나라 말로 타원 주문이라 하는데, 낭형낭과 구형낭, 그리고 와우간, 요거 팽대부가 있습니다. 약간 요 연결되는 요 부위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요 팽대부, 이렇게 확장된 부위가 있습니다. 요 만나는 지점에서. 네. 그래서 팽대부와 와우간. 네. 이 균형 감각인 정전 시스템과 청각 달팽이관 전체 기능을 대별해 보면, 낭형낭에서는 평형석이 있습니다. 이 안에 평형석이 균형을 잡아주는 탄산칼슘의 이런 그 돌이열이 있습니다. 돌. 예, 이쪽 평형석이 있는데, 평형석이 낭형낭에도 있고 구형낭에도 있습니다. 예, 구형낭에도 있는데, 낭형낭에 있는 평형석이 하는 일은 수평 가속도. 예, 우리가 수평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가속 운동을 하는 걸 검출해 주는 부분입니다. 구형낭은 수직 가속도. 수직 가속도를 검출해 줍니다. 다이빙을 한다든지 고개를 이렇게 졸 때 우리가 고개를 수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검출되는 부위가 구형낭입니다. 팽대부에서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요 세방고리간 요 기저부에다 팽대부가 있습니다. 요 팽대부가 하는 것은 회전 가속도. 회전 가속도. 자, 그 다음에 와우관이 하는 것은 청신호. 그 소리를 디텍트하는 거죠. 그래서 대별해 보면 이쪽 위에는 균형을 맞추는 데고, 이쪽은 이거는 평형 감각이고, 이거는 청각입니다. 근데 발생각절이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복잡하고 이렇게 조금 헷갈리는 것이, 청각하고 평형 감각이 발생적으로 거의 비슷한 동일한 기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척선 시스템에서부터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류인 경우에, 물고기인 경우에는 이 그 세방고리관이라든지 낭형낭이나 구형낭 이쪽은 발달이 되어 있는데, 청각, 이 달팽이관이 없습니다. 물고기인 경우에는. 그래서 달팽이관이 포유동물이 왔어야 아주 완전한 형태로 갖추고, 조류 정도만 와도 이 달팽이관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하면 여기 아주 짧게 약간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포유동물이 왔어야 이 달팽이관이 충분히 커졌다는 거 유념하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형낭, 낭형, 팽대부 이런 그 세 가지 정전기관에서 하는 핵심적인 뭐냐면 가속도를 검출한다는 겁니다. 가속도. 속도는 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속도는. 그래서 전 시간에 그 말씀드렸죠. 우리 감각기관이 변화율, 그 디퍼런스만 감지한다는 게 한 구체적인 예가 사실은 우리 정전기관에서도 등속도 운동을 균일하게 할 경우에는 그게 검출이 안 됩니다. 가속 운동할 때만이, 속도의 차이가 있을 때만이 그 신호가 검출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중요한 부위, 그 달팽이 와우관에서 어떻게 소리를 잡아내느냐, 결국은 세포가 어떻게 소리를 포착하느냐, 그 점을 잠깐 보시면, 기본 모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드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북이나 장구 같은 이렇게 타악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막이 아래 위에 막이 있죠. 그래서 위쪽 막이 난원창이라 하죠. 아래쪽 막이 정원창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원형으로 달걀처럼 생겼다가 난원창. 요건 아주 구형에 가까운 창입니다. 두 개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각을, 소리를 디텍트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사실은 그 드럼, 북 같은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두 개 막이 있고, 요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가운데 또 얇은 막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가운데 막이 바로 기저막인데, 기저막이고, 그래서 요것들이 요 형태가 그 다음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가운데 막이 이렇게 따라가죠. 예. 요걸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요 점이 중요한데, 입체적으로 그리면 끝부위가 넓고 요 기저부위 아주 얇게 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바닥판, 기저막을 형성하고, 소리는 어떻게 우리가 디텍트 하느냐 하면, 신경이 이쪽에서 뼈가 귀의 속뼈들 있지 않습니까? 고막하고 연결된 속뼈가 있는데, 이 뼈가 등자뼈라는 뼈가 있습니다. 등자뼈하고 나중에 이제 또 망치뼈, 모르뼈 해서 고막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고막이 이렇게 진동을 하면 이 등자뼈가 진동을 하죠. 그러면 이쪽 막을, 나눈창 막을 진동을 하는 거죠. 예. 나눈창 막을 진동하면 여기에 사실은 이 통 안에 들어있는 것은 림프액입니다. 통 안에 들어가는 것은 내림프액입니다. 림프액이 들어있는데 액체가 가득 차 있죠. 그러면 이 등자뼈가 움직이면 이 나눈창이 바이브레이션을 하고 그 움직임이, 기계적 움직임이 액체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요 점이 청각에서 아주 핵심 부위인데, 액체적 흐름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정원창으로 이렇게 확산되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바이브레이션.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액체적 흐름이 고막의 움직임하고 동일하게 계속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이 기저판을, 기저판이 중요한데, 기저막이죠. 예. 예. 기저막을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예. 이쪽에 만나는 부위가 대략 100 마이크로메타. 이쪽 그 끝 부위가 500 마이크로. 예. 이 폭이 35mm. 예. 한 3cm 정도 되죠. 그래서 요 막이 사실은 우리가 소리를 궁극적으로 소리를 만들어주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요 막이, 요 막 밑에 사실은 요 막에 세 개의 선으로, 우리 이제 그 포유동물에 오면 여기에 세포들이 쫙 들어 있습니다. 요 세포들이 뭐냐 하면 유모세포라 해서 털이 있는 세포가 요 세 개 열로 쭉 있습니다. 요 바깥에 있는 외척 유모세포, 안쪽에 있는 내척 유모세포. 예. 자, 중요한 거는 요렇게 된 판때기 자체가 아주 이 액체 파동에 의해서 율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진행파가, 이 막에서 진행파가 형성됩니다. 진행파. 그 트래블링 웨이브, 공학적으로 이야기하는 트래블링 웨이브, 진행파가 형성되고, 진행파의 그 맥시멈 되는 부위가 결국은 이 막에서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고주파일 경우에 우리가 사람이 20에서 2만 헤르츠의 음파를 검출을 하는데, 가장 높은 고주파는 이쪽 그 막 요 부위, 좁은 부위, 요것서 피크치를 형성하고, 저주파 20Hz쯤 되면 이쪽에서 이렇게 넓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막의 그 덴시티, 그러니까 막의 그 단단한 정도가, 요 좁은 부위는 아주 단단하고 이 넓은 부위 쪽은 막이 아주 연한 재질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진행파가 이렇게 나갈 때 율동하는 부위가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결국 세포들이, 유모세포들이 쫙 이렇게 바깥척에 세열, 안척에 내척 유모세포 한 척이 있고, 그러한 유모세포에서 나오는 신경 섬유가 다 모여서 이제 청신경을 형성하죠. 예. 그래서 그게 어디냐? 지금 요 그림 그렸던 요것이 사실은 요 달팽이관을 잘라보면 요 달팽이관에서 있는 요 부위입니다. 예.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쭉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이제 와우관에서 소리를
소리를 신경 펄스로 바꾸는 부위가 바로 그 영역을 코르티 기관이라죠. 요 사람 이름입니다. 코르티 기관에서 유심히 보시면 결국 코르티 기관에 있는 것이 그 세포들입니다. 세포들이 그 기계적 움직임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부위. 기계적 움직임이란 궁극적으로 고막의 움직임이죠. 고막의 움직임이 그 림프액을 흔들고 림프액의 그 충격이 밑에 있는 기저막을 다시 울려서 그 기저막의 울림에 의해서 그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 결국은 이것이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세포들이 우리 진핵세포가 출현함으로 해서 이게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달팽이관에서 정전계, 와우관, 고실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모든 그 정전계든 와우관이든 고실계의 그 벽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 다 세포들이죠. 예.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다양한 세포들의 그 오케스트라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전체적에서 모여서 어떤 시스템을 보시기 전에 세포 하나하나가 어떤 펑션을 하는가, 결국은 다양한 세포들의 그 기능들을 보는 겁니다. 예. 자, 요거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지금 덮개막하고 유모세포가 이렇게 그 유모세포가 덮개막에 걸리면서 계속해서 그 기계적 그 충격을 전기 펄스로 바꾸는, 신경 펄스로 바꾸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달팽이 관을 단면을 잘라보면 이렇게 돼 있죠. 대략 그리면 달팽이 관에 이 기저막이 있고, 기저막이 바로 이 막입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기저막이 있고, 이 기저막에 세포들이 이렇게 있죠. 예, 세포들이 있는데 이 하나를 확대해 보면 이 세포가 이렇게 틀 형태로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모세포라는 거죠. 유모세포. 그리고 요 밑에는 신경, 다른 세포에서는 신경 축사기 이렇게 있겠죠. 자, 요런 양상입니다. 그러면 이 유모세포를 덮고 있는 이거를 이렇게 그 덮개가 다른 어떤 미케니컬 형태의 판때기가 이렇게 눌리고 있어요. 지금 저 애니메이션에서 보이죠. 눌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의 액체의 그 율동이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와서 어떻게 되냐면 이 밑으로 와서 이 기저막을 움직여주는 거죠. 기저막을 움직여주면 기저막이 막 움직이면서 이런 양상이죠. 이게 그 덮개막이 있고 유모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기저막이, 이 밑에 있는 기저막이 움직여줌으로 해서 이 유모세포들이 이렇게 휘게 되는 거죠. 예. 유모세포들이 휘게 되면 그 휘게 되는 그대로 그 이온 채널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 미세하게 이온 채널이 열려서 칼륨 이온이 K 플러스 이온이 안으로 들어오고 그에 연계해서 옆에서 칼슘 이온 채널이 열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어서 말단에서 신경 펄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신경 펄스 나오는 그 레이트 그 모든 것들이 고막에서 울려주는 그 소리의 진동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예,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모세포에서 또 한 번 더 중요한 것은 세포 다룰 때 제가 말씀했죠. 그 세포 내 골격이 유모세포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죠. 세포 내 골격이 이게 이제 유모세포에서 큰 것은 운동모라 그러고 적은 것들은 이제 입체모가 되는데, 운동모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 유명한 9-2 구조, 예, 마이크로투블린, 마이크로투블린, 예, 미세소관이 이 유모세포의 운동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체모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액틴 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한 양상으로 쭉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와, 이게 완전 세포들의 아주 그 위대한 해변이죠. 이런 사진들을 볼 때마다 참 감탄스러운데, 왜냐하면 이 무수하게 많은 세포들이 모여서 소리를 붙잡는 거죠. 포착하는 거죠. 예. 전부 다 세포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보시면 외척 유모세포, 내척 유모세포, 밑에 기저막 밑에도 세포들이 쭉 있죠. 예, 요 기저막이. 예. 와우관에는 세포
내액 같은 조성이 되어 있고 정전기하고 고실계에는 척수액하고 같은 형태의 그 림프액이 있습니다. 신경적으로 보시면 그 달팽이관에서 나온 와우 신경이죠. 와우 신경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와우 신경을 거쳐서 하구, 청각을 매개해주는 하구를 거쳐서 지상에 있는 내척 설상체를 거쳐서 청각 피질로 가는 거죠. 청각 피질. 자, 요 아주 고배율 템 사진을 보시면 그 유모세포의 그 털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걸 보이죠. 요 화살표로 표시된 요 연결되어 있는 요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동영상 애니메이션에도 보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소리를 만들든지 우리가 균형 감각을 만드는 궁극적인 것은 하나의 세포의 기결이 됩니다. 그 하나의 세포라는 것이 유모세포고 우리가 유모세포를 철저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모세포가 뭐냐 하면 다시 그림이 이렇습니다. 이런 세포죠. 뭐 핵이 있고. 이 세포 사이에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제 미세소관이 있고 여기에 액틴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이 어떤 단백질 사슬인지 이런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덮개막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덮개막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 밑에 이건 어떻게 되냐 하면 뒤에 밑에 이제 지지세포가 신경 축삭이 이렇게 있고 옆에 또 이렇게 지지세포들이 있습니다. 다 세포들로 되어 있죠.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이 바탕이 뭐냐면 바로 이 기저막입니다. 기저막. 기저막이 액체 속에 잠겨 있으면서 기저막이 림프액의 그 진동에 따라서 이 기저막이 움직이는 거죠. 바이브레이션 합니다. 기저막이 바이브레이션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털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털이 한쪽으로 굽죠. 이렇게 굽게 됩니다. 이게 수직으로 서 있던 것이 요 털이 기저막에 걸리면서 이렇게 굽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선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선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열리면서 이온 채널이 열립니다. 그래서 칼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유입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배율로 유모세포의 틀 하나를 본 요 모양에 보시면 이 섬유 사이에 연결되는 그 선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진화적으로 보면 이제 물고기, 상어 정도만 해도 그 달팽이관이 거의 보이지 않죠. 깨구리 정도도 없고 조류에 오면 와우가 달팽이가 약간 생기기 시작하죠. 사람이 왔어야 달팽이가 완전히 형성이 됩니다. 자, 이것들이 이제 결국 물고기의 척성기관, 물고기의 옆줄에서 그 내부적으로 보면 그 안에 그 유모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에 있어서도 이제 정전기관이 중요한데 물고기 머리 부분에 우리 흔히 생선을 먹다 보면 그 돌을 발견할 때가 있죠. 그 이석이라 하는데 그게 물고기의 정전기관의 그 평형석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물고기의 자유유모세포에서 물고기 그 피부 안으로 들어가면서 척성계가 이제 형성되죠. 그게 이제 머리 쪽으로 가면 림프액하고 연계돼서 이제 결국은 평형석과 연계해서 이제 평형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이제 우리가 소리를 검출하는 달팽이관 있고 이제 균형 감각, 가속도를 검출하는 세방고리관가 이제 구형랑 하고 타원형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여드는 것이 그 정전기관에서 모여드는 것은 정전신경절에서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청신경,
이제 그 와우 신경이죠. 와우 신경하고 늘어오다가 만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름하여 정전 와우 신경이라 함께 부르죠. 그 안면 신경에서 남바 8번 신경이 이제 정전 와우 신경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고개를 숙일 때 그 평형석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유모세포의 털 부분이 자극을 받아서 우리가 머리를 숙였다든지 졸 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다 느끼죠. 예. 가속 운동을 디텍트하는. 지금 이제 심해어 깊은 바다 뭐 4,000m, 5,000m 밑에 그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들 경우는 특이하게도 그 세방고리관이 아주 크게 돼 있죠. 예. 아주 세방고리관이 크고 그 브레인 전체에 부피만 합니다. 요거는 그러한 예인데 잘 보시면 지금 그 이 아주 심해어의 그 물고기의 세방고리관을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 그 구형 주머니에 있는 평형 모래가 뇌 전체 무게의 4배랍니다. 예. 굉장히 이제 그 심해어에서는 균형 감각이 중요해져서 평형석이 브레인 전체 무게의 4배까지 차지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세방고리관이 아주 크게 보이죠. 근데 이건 달팽이관에는 없죠. 예. 그래서 우리 그 득개막의 그 충돌로 해서 유모세포의 털이 휘는 정도가 결국은 청각 펄스로서 청신경 펄스로서 신경 섬유를 타고 와우 신경절을 거쳐서 와우 신경핵 그리고 상올리브핵 이제 하구 1차 청각 피질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 청각이 쭉 그 진행되는 양상은 낯선 신경 그 와우 신경이죠. 예. 결국 이제 그 이렇게 달팽이관을 이렇게 잘랐을 때, 예. 달팽이관에서 쭉 나오는 신경이 와우 신경입니다. 그래서 낯선 신경이 모이는 것이 낯선 신경절, 그 다음에 와우 신경핵,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상올리브가 일부 갑니다. 상올리브핵. 상올리브핵에서 자 하구. 상구는 시각 동안근이고 하구는 청각을 매개 해주죠. 하구를 거쳐서 시상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내측 설상체로 가죠. 무릎체로 가죠. 그리고 1차 청각 피질로 가죠. 자, 이 루트가 사실은 이 루트 그대로 같은 양상으로 이거는 이제 청각이죠. 청각이 그렇게 가면 시각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각은 상구죠. 여기서 상구가 되고 시상에서는 뭡니까? 외측 철상체가 되죠. 설상체가 되고 그 다음에 1차 V1 영역으로 가죠. 예. 그러니까 시각하고 청각의 양상이 비슷합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구 하구에서 시각의 상구하고 청각의 하구가 다 이쪽에서 맵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지도 형태로 안에서 그 신경들의 그 배열이 지도 형태로 맵 형태로 지도화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지도화되어 있다는 말이 뭐냐 하면 그 청각일 같은 경우는 주파수별로 그러니까 20Hz부터 2만 Hz까지 그 주파수 배열대로 그 하구에서 그대로 그 청신경에서 나온 그 주파수 배열대로 그대로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1차 청각 영역에 가서도 그 양태도로 그대로 간다는 맵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달팽이관에서 끝부분은 저주파죠. 저주파를 디텍트하고 입구, 기저부는 이제 고주파죠. 네, 그런 양태가 맵 형태로 끝까지 따라가지고 거기서 상구나 하구도 다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상구에서는 또 청각에서 오는 신호도 받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상구 그 내부 구조에서 그 청각하고 시각이 또 안 만납니다. 예.
물론 손에서도 만나게 되고. 예.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자, 또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강조하는 이야기인데 컨스탄트한 것, 동일한 에너지의 흐름은 우리 감각기관이 검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전기관에 예를 들면 가속할 때 그리고 동일하게 회전을 할 때는 요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지속적인 동일 회전에서는 유모세포가 안 움직거리죠.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근데 좀이라도 가속을 하게 되면 머리를 약간만 흔들게 돼도 가속이 생김으로 해서 이제 디텍트하는데 동일한 에너지의 흐름은 검출하지 못한다. 요것도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그 유모세포가 이렇게 그 휘게 됨으로 해서 그 이온들이 그 세포 내로 유입되는 거죠. 이 유모세포가 그 고막의 진동에 동일하게 움직여주는 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소리를 캡처하는 순간입니다. 그럼 소리가 어떻게 세포가 어떻게 소리를 잡을 수가 있는가? 하나의 세포가 어떻게 소리를 잡을 수가 있는가? 궁극적으로 봤을 때 그 세포의 세포 막의 일부가 이제 나와서 그 막 밑에 있는 그 이제 액틴이나 미세소관 이런 것들의 그 기울어짐들이죠. 예. 그래서 이온 채널이 지금 열려서 이온이 들어가는 거 보이죠? 예. 그래서 유모세포 하나를 보면 안에서 들어오면 아주 고배열로 찍어보면 나오는 것들이 이 모식도에서 보시면 액틴 필라멘트가 보이죠? 미오신, 칼모듈린 그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온 채널이 팁 링크를 해서 끈 연결로 이렇게 스프링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으로 되기 때문에 유모세포가 넘어지면 스프링 작용에 의해서 문이 열립니다. 기계적으로 문이 열려서 이온이 들어옵니다. 네. 실제 사진을 보시면 외척 유모세포, 내척 유모세포, 코르티 기관이죠. 여기 있어요. 와우관이 있고 정전계, 고실계. 저 보시면 이제 요 밑에 있는 요 기저막, 이 기저막이 정전계에서 고실계로 그 림프액이 이렇게 서큘레이션 그 순환을 할 때 그 기저막을 계속 그 고막의 진동에 맞춰서 움직여 줍니다. 자, 요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지금 기저막이 움직이죠. 기저막이 움직임을 해서 그 털이 계속 휘게 되는 그 모양을 보죠. 예, 좀 더 상세히 보시면 결국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외척 유모세포의 그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세포 자체가 줄어듭니다. 수축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 여기 이제 이렇게 그 덮개막이 이렇게 있고 유모세포들이 있는데 유모세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바깥에 있는 외척 유모세포, 바깥에 있는 내척 유모세포. 중요한 것은 소리를 전달해주는 청신경 작용은 거의 전적으로 외척 유모세포가 합니다. 예. 외척 유모세포에서 나온 신경이 거의 90% 이상이 이제 청신경을 이제 형성을 하는데, 그러면 외척 유모세포가 하는 일은 뭐냐? 자, 이 점이 중요합니다. 외척 유모세포가 하는 일이 뭐냐? 이 음을 정폭시켜 줍니다. 그래, 어떤 양상이냐 하면 외척 유모세포가 하는 것은 이 내척 유모세포는 크기가 바뀌지 않습니다. 크기가 바뀌지 않는데 외척 유모세포는 이 기저막이 진동을 하면서 이 외척 유모세포의 크기가 바이브레이션 하는 겁니다. 계속 커졌다 적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 미케니컬하게 커졌다 적어졌다 하는 이 세포의 기계적 운동이 다시금 이 기저막을 움직여줘요. 기저막을 이렇습니다. 그 외척 유모세포가 커졌다 적어졌다 하는 거죠.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짐을 해서 이 기저막이 움직여줘요. 다시. 이 점이 참 중요한데 이쪽에 그 정전계에서 고실계로 이 그 림프액이 이렇게 서큘레이션을 하는데 이 서큘레이션 함으로 해서 그 림프액이 이렇게 흐르는 율동은 고막에서 오는 소리의 율동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흐르면서 기저막을 계속 움직여주는데 림프액에 의해서
그와 동시에 이 외척 유모세포의 바이브레이션이 있습니다. 외척 유모세포의 바이브레이션에 의해서 이 기저막이 다시도 울려져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현상을 갖는다 하면 우리가 그 고막에다 대고 한쪽에다 소리를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고 고막에 대고 그 아주 정밀한 마이크로폰을 대면 고막에서 소리가 나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유아들이 그 청력이 정상인가 아닌가 검사할 때 유아들은 뭐 이렇게 말을 잘 못하니까 소리가 들렸나 안 들렸나 이야기를 의사소통을 하기 힘드니까 그 유아들한테 그 청각 신경이 정상인가 아닌가를 실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속기 음향 방사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속기 음향 방사 검사가 유아들한테 귀가 정상인가를 알아보는 그 테스트인데 그 원리가 뭐냐 하면 바로 외척 유모세포의 그 세포의 진동, 세포가 외척 유모세포가 세포 자체가 줄어들었다 커졌다 하는 거예요. 예. 그거에 의한 이 기저막의 진동. 그래서 세포에 의한 기저막의 진동이 다시금 고막을 울려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정밀한 마이크로폰을 집어서 해주면 소리를 고막에서 소리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누가 옆에서 한 걸 내부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요것은 사실 이쪽이 이제 그 우리 청신경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은 그런 그 외척 유모세포의 그 작용에 의해서 보통 음이 거의 10만 배 정도 정폭돼서 셀렉티비티가 10만 배 아주 정폭돼서 들릴 수 있다는 그 원리죠. 예. 결국은 우리가 그걸 이제 이야기해서 액티브 메커니즘입니다. 액티브 메커니즘은 공학적으로 진행파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 전에 나온 이론은 정상파 이론이었는데 액티브 메커니즘과 더불어 진행파 이론이 이제 이쪽에서 노벨상을 받죠.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에서. 그래서 우리가 소리가 10만 배 정도 그 정폭될 수 있다. 그 정폭의 원리는 뭐냐 하면 외척 유모세포의 미케니컬한 진동, 미케니컬한 운동에 의해서 소리가 정폭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신경 루트를 보시면 자 달팽이 핵에서 하구에서 내측 철상체, 내측 철상체에서 1차 청각 영역, 실비안열에 있는 1차 청각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부가해서 위치 감각을 양기에서 들어오는 청각 신호의 도달 시간 차이를 디텍트해서 물체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상올리브 핵을 경유해서 나오는 루트죠. 상올리브에서 하구로 가는 루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유명한 그 정전 척수 반사. 예. 이거 보시면 이 사람 눈을 가렸는데 침대를 이렇게 기울이니까 사람이 기울어지면서 척추는 똑바르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우리가 반사를 하는 거죠. 무의식 중으로. 예. 이게 이제 정전 척수 반사가 가능하게 된 것이 사실은 눈동자 움직이는 신경하고 정전 신경이 연계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하구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구나 하구에서 중요한 것은 맵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하구의 단면을 보시면 그 2kHz에서 21kHz까지의 그 여러 가지 그 밴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경 주파수 대역대로 이렇게 지도처럼 매파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시각과 청각, 시각의 상구와 청각의 하구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그 좌포 형태로 지도화되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신경이. 예. 이것은 사실은 나중에 그 에델만이나 이나스 이런 그런 그 고차 기능, 뇌 기능을 설명하는 책에서도 밑에 깔렸던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어떤 지도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실제로 외척 유모세포가 진동하는 거 보이죠? 요거 있는 외척 유모세포가 고막의 움직임하고 관련해서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외척 유모세포. 참으로 놀라운 얘기죠.
그 세포 하나의 미케니컬 움직임. 그래서 이나스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 다시 한번 이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나스 이야기를 보시면 단세포의 운동성과 본질적인 진동 성질이 이러한 위상학적 재조직을 통한 연결망을 이용하여 진동 성질들을 결합시킴으로써 하나의 거시적인 사건을 만들어낸다. 아주 구체적인 예가 유모세포로 보면 알 수 있죠. 하나의 단세포의 운동성이 그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진동 특성이 다른 여러 가지 위상학적 재조직 연결망. 그래서 위상학적 재조직 연결망이라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상구, 하구에서 맵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연결망을 말하는 거죠. 단계에서 이제 정전계를 이제 이나스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발달 단계에서 운동 노로는 전기 긴장적 결합이 풀리게 되는 것 외에도 정해진 근육 집단의 특성 활성화와 특정한 관계없는 신경계의 다른 부분들로부터 시냅스 입력을 받기 시작한다. 그래서 뭐냐면 정전계란 운동성의 전신적 성질들에 관해 운동신경망에게 정보를 주는 평형기관이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똑바로 헤엄치고 있을까 아니면 거꾸로 헤엄치고 있을까. 그것이 동물이 지구 중력이나 그 중력에 대해서 수직하게 운동하고 있는 관성적 결과와 같이 자신의 몸 좌표보다 더 큰 좌표계를 고려해서 자신의 운동성을 조직하도록 돕는다. 그러니까 자신의 좌표계, 우리 몸이 그냥 갖고 있는 좌표계 있잖아요. 그 다음 우리가 바깥으로 나왔을 때 중력하에서 형성되는 지구 표면, 아주 울퉁불퉁한 지구 표면하고 중력의 조건 하에서 형성되는 거시적 환경에 의한 좌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전기관이 왜 필요하냐 하면 그러한 거시적 지구 중력 하에 있는 좌표계를 우리 신경계에서 내면을 한다는 거죠. 정전계라는 것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보면 이러한 성질은 그 본질적 진동 성질과 전기적 결합을 통해 신경축을 타고 올라가 대뇌화 중인 내안으로 들어간다. 바로 구체적인 예가 유모세포에 의해서 유모세포의 본질적 진동, 외척 유모세포의 그 본질적 진동이 결국 이온 채널이 열려서 신경 펄스로 전기적 결합을 갖고 오는 거죠. 그러한 신경 펄스에 의한 전기적 결합이 신경 축삭을 타고 올라가서 대뇌화 중인 내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디로? 1차 청각 영역으로. 그래서 이나스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바깥에 단세포가 갖고 있던 바이브레이션, 본질적 진동이 내면화돼서 그 중추신경계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사고의 출현이라는 거죠. 의식이 어디서 왔느냐? 의식의 한 구체적인 예, 그 의식이 어디 왔느냐는 좀 총체적인 질문인데 꼭 나눠서 보시면 시각이나 청각이나 촉각, 체감각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그 위에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느낌이나 기억과 연계해서 의식을 만들어내는데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시각이나 청각 각각의 개별 감각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되는 거죠. 5억 4천만 년 전에 캄프리아기의 동물의 생명의 대폭발이 있었고 그 후로 뭐 많은 그 환경에 적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생물이 나왔지만은 생명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특성들 그거는 다 하나의 세포에 다 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장황하게 이야기했던 유모세포를 보시면 그 유모세포 그 소리를 어떻게 세포가 디텍트하느냐, 그 다음에 균형 감각을 어떻게 디텍트하느냐, 그것도 다 유모세포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한 그 소리와 균형 감각 이것도 따져보면 하나의 세포적인 속성에 기인하는 거죠. 그러한 세포가 갖는 본질적인 기계적 진동, 그런 진동이 내면화된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의식, 우리의 사고를 만들었다는 것이 이나스의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성질은 본질적 진동 성질과 기계적 결합을 통해 신경축을 타고 올라가 대뇌화 중인 내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이 가지게 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획득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뭐냐면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것이 운동의 내면화에서 일어나게 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이나스가 아주 멋있는 문장을 표현하죠. 운동 누련을 자극하면 감각의 메아리를 얻는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 누런을 자극하면 감각의 메아리를 얻는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청각과 유모세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